지금 인터넷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배우 하영 사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친일파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화가 난 걸까요? 오늘은 확인된 사실과 논란의 핵심을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시작은 지난 8월 7일 방송된 KBS ETV 옥탑방의 문제 아들이었습니다. 배우 하영은 방송에서 자신의 집안을 소개하면서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한양에서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했고 고종 황제를 진료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영의 증조부로 알려진 인물은 의사 안상호입니다. 안상호는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 자격을 취득한 뒤 서울에서 서양식 의료기관을 운영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 안상호의 일제강점기 행적을 둘러싼 자료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단순히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안상호가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뒤 일본식 생활을 했다는 내용의 인터뷰가 조선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에 실렸고,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친일 단체로 알려진 대정 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대정 친목회는 당시 일본의 식민 통치에 협력한 인사들이 참여했던 단체로 알려져 있으며 이완용 역시 관련 인물로 거론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안상호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에 공식 등재된 인물이라는 것은 현재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조건 친일파 확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대정 친목회 평의원 활동 기록과 당시 친일 성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 역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논란이 커지자 하영의 소속사는 처음에는 친일 행적과 관련한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추가 확인 결과 안상호가 1916년 대정 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소속사가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 무근이라고 성급하게 답변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의 감정이 크게 폭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왜 화가 난 걸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조상의 친일 행적 자체보다도 이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불쾌감입니다. 사실 하영 본인이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증조부의 행동을 하영 본인의 행동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증조부의 행적만으로 하영 개인을 친일파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그런데 대중이 불편하게 받아들인 건 다른 부분입니다. 방송에서 증조부의 업적과 집안의 의사 가문이라는 부분은 자랑스럽게 소개됐는데 그 인물의 일제강점기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광복절을 앞둔 시점이라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두 번째는 소속사의 초기 대응입니다. 처음부터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다면 상황은 상당히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 무근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하루 뒤 실제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중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왜 사실 무근이라고 했을까? 결국 친일 논란 자체뿐만 아니라 초기 해명이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 분노를 키운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사회에서 친일 문제가 갖는 역사적 무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친일 청산 문제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 누군가는 일본의 식민 통치에 협력했고 누군가는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친일 청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인식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에게 친일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닙니다. 누가 나라를 위해 싸웠고 누가 식민 지배에 협력했는가라는 역사적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영 사건에서도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특히 작가 소재원은 이 문제를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소재원은 하영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소록도를 언급했습니다. 소록도는 일제강점기 한센인들이 겪었던 강제노역과 인권 유린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입니다. 소재원은 하영에게 조상이 그렇게 자랑스럽다면
소록도에 가서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역사를 직접 마주해 보라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소재원의 비판과 대중의 감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증조부가 친일파였으니 후손도 친일파다라는 논리 역시 옳지 않습니다. 후손은 조상의 행동에 대해 자동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영에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저는 증조부의 행동 그 자체보다는 그 집안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했느냐, 그리고 논란이 발생한 뒤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만약 방송에서 증조부가 의사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상황은 훨씬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논란이 터졌을 때도 가족이 알고 있는 이야기와 역사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대중의 반응 역시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처음에 친일 행적이 사실무근이라고 했다가 다음날 관련 기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이 대중에게는 더욱 크게 다가온 겁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국민들이 화가 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증조부가 무엇을 했느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민감한 인물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 이면의 역사까지 제대로 확인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친일 논란이 발생했다고 해서 후손에게 연좌제처럼 책임을 묻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영이 증조부의 행동을 직접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 역시 답은 아닙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잘못된 과거를 비판하는 것과 그 후손 개인에게 조상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상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려면 그 역사의 어두운 부분까지 함께 확인할 책임은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실을 확인하고 솔직하게 설명하는 태도입니다. 이번 하영 사건이 단순한 연예인 논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후손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조부의 친일 의혹을 후손인 하영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조상과 후손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봐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